기름 냄새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텅 빈 치킨집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눅눅한 튀김 냄새만 가득한 매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아직 뜯지도 않은 닭 봉투가 줄줄이 쌓여 있었고 영수증 롤찌는 계속 마이너스만 찍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 56세 전 자동차 회사 차장 김도윤. 오늘 저는 14개월 전 치킨집 창업을 결심했던 그 순간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3억 원의 퇴직금,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이 작은 매장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후회와 빚, 그리고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저는 25년을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제 책상 위를 바라보는데 파란색 사원증을 반납하는 게 그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퇴직금 2억 4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동안 모아둔 돈 6천만 원을 합치니 총 3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두 딸의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 돈으로 20년을 버티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해야 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창업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치킨집을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창업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보았고 결국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2월 초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현수막과 조명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각 브랜드는 성공 사례를 외치며 경쟁하듯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꽂힌 건 노란색 간판의 치킨 마스터 부스였습니다. 오픈 초기 평균 매출 2,200만 원. 초보자도 2주 교육이면 충분. 영업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갓 튀긴 치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치킨은 시스템 장사입니다. 레시피? 본사가 다 제공합니다. 사장님은 그냥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혹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점률이 정말 낮나요? 주변에서 치킨집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영업팀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기준 2.1%입니다.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는 브로셔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브로셔를 펼쳐놓자 아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은 있나요? 치킨집은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야. 시스템이 있으니까 초보자도 할 수 있대.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3억을 다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하게 안 할게. 나 자신 있어.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너무 무리지만 말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제일 미안해질 줄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입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찾은 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의 상가였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3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2천만 원, 인테리어 6천만 원, 주방기기 3천만 원, 초도 물품과 운전자금 2천만 원. 계산해보니 이미 1억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본사에서 2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단순 반복 작업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4월 5일 드디어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매장 앞에 풍선 아치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치킨을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심지어 줄까지 섰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여보, 오늘 154만 원 나왔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보이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화상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2,760만 원이었고 순이익이 5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픈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은 2,400만 원, 세 번째 달은 2,200만 원, 여섯 번째 달은 1,950만 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리뷰를 보니 맛은 괜찮은데 특별한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배달앱 광고비를 늘렸지만 수수료가 거의 30%나 되어서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신규 콜라보 메뉴 전체 가맹점 필수 시행. 소스 1팩에 19,500원, 전용 박스 1세트에 41,000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공지문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이런 메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사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미시행 시 매월 지도료 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실질적으로 강요였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저는 알바생 스케줄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품질이 무너졌습니다. 리뷰 별점은 4.8점에서 3.2점까지 떨어졌습니다. 튀김이 눅눅해요. 배달이 늦어요. 같은 리뷰가 쌓였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손에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2023년 말 또 다른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닭 단가가 7% 올랐고 식용유와 포장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치킨 가격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 경쟁점들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를 바꿔볼까 생각했지만 계약서에 본사 전용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본사 규정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매출은 1,580만 원이었습니다. 각종 비용을 제하니 순수익은 마이너스 12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아내는 저녁 정산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1년이 되는 달이었는데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사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권에 이미 치킨집이 너무 많은데 왜 계속 가맹점을 내는 겁니까?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5월 매출은 1,15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신청을 했고 기계와 집기를 팔았습니다. 구매 가격의 3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원상복구 비용으로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6,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6,500만 원이 돌아온 겁니다. 2억 3,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1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매장 문을 닫는 날입니다. 저는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족에게, 함께 버틴 아내에게, 그리고 지난 14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던 제 자신에게. 저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함께 버티겠다는 걸, 그 손길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6,500만 원과 깊은 후회뿐입니다. 56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치킨집 창업,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